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토마스 만의 소설 마의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1924년 출간된 토마스 만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 한스 카스토로프는 사촌 요아임 침센이 머물고 있는 고산지대의 요양원을 휴양차 방문하게 되었다가 그에게도 폐렴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요양원에서 7년이나 머물게 되고, 이 소설은 그 7년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를 살펴보면 1900년대 초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면서 시간의 절대성이란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흐르고 존재하는 불변의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나 중력의 크기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간 또한 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세계관 자체를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여파는 과학계에만 머물지 않고 문학과 철학, 예술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마의상은 도입부부터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제시합니다. 물론 상대성 이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인공 한스 카스토로프가 사촌을 만나기 위해 알프스 산맥에 있는 고산지대 요양원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공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인간의 감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묘사합니다. 공간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망각을 낳는다. 공간은 인간을 여러 관계로부터 해방시키며 인간을 원래 그대로의 자유로운 상태로 옮겨놓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공간은 고루한 사람이나 속물조차도 순식간에 방랑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시간은 망각의 강이라고 하지만 여행 중의 공기도 그러한 음료수인 셈이다. 이 문장은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이 망각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공간에 놓인다는 것 자체가 익숙했던 것들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또한 새로운 공간을 수용하기 위해 잠자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게 하는 촉매제임을 말하는 거죠. 토마스 만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만은 이 소설에서 시간의 역설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로 지루한 시간들은 지나고 보면 매우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즉, 지루한 시간은 그 순간에는 정말 길게 느껴지지만 막상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반대로 바쁘고 즐거운 시간은 당시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오히려 매우 길고 풍성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통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는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채우는 새로운 사건이나 강렬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몇 년의 세월도 순식간에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반면 새로운 자극이 넘쳐나고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젊은 시절의 삶은 다릅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는 수많은 사건과 만남, 감정과 기억이 촘촘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시절의 시간들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길고 풍성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압축되기도 하는 철저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렇듯 생애 주기의 어느 시점에 있냐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각에서는 젊고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만족할수록 시간이 무의미하게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는 것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곧 정체와 퇴보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경쟁과 비교가 심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한 경험과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은 꼭 한 번쯤 다녀와야 되고, 여러 모임에도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고, 취미생활 몇 개는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젊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경험은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해본 적이 없던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는다거나 자신의 내면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새로운 점을 발견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분명히 의미 있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꼭 의미 있는 시간과 경험으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삶의 여유와 소소한 행복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은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편견을 깨주며 타인의 주장에도 귀를 열고 수용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반드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되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그 나름의 가치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주는 평온함이라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현재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나요? 혹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소설에서 다루는 시간의 속도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떤 속도를 가진 삶을 살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산과 관련된 리뷰는 차후에도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